네, 정치여담야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로 꼽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걸로 위헌이라는 판단인데요. 먼저 이 판결 내용은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결정해달라고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선출한 이 헌법재판관을 이 최상목 대행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네. 하나고요. 이게 이제 인용된 부분입니다. 권한 침해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근데 동시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거는 그 지위를 확인하고 이럴 권한은 헌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하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어떤 후속 조치, 적절한 조치를 하라라고 한 것이고, 그 조치는 헌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상목 대행이 하라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쟁점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 국회가 본회의의 결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헌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뭔가 제출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본회의 결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한 3명 정도가 이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회가 결의안을 냈어요. 네. 그런 걸로 보완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 측 대행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안 나왔고, 이제 기재부 관계자 말로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당장 임명한다 어쩐다 이런 말은 없고요. 좀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만 남았는데,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대해서 박성민 전 최고는 아마 즉각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당이 공식 논평을 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가 불복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쟁의 청구라면 권한이 명확하게 어떻게 침해됐어야 하는 부분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또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한다라고 한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요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요. 직접 워딩은 아니지만 총리실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아주 이른 시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추가 임명을 통해서 탄핵 재판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일단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이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 전에 선고가 잡혔다가 한번 미뤄진 거잖아요. 네, 헌재가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최상목 대행 측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런 어떤 내밀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한 번 더 살펴본 거고,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행의 손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논설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그것이 이제 일부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이야기였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절차적 흠결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헌재가 명확하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뭐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만 봐도 지금 뭐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결국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최상목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동안 여야 합의를 이유로 미뤄왔던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여당이 제대로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태도가 탄핵 심판 결과에까지도 이런 태도가 견지될까 싶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헌재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여야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서로 다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음으로 임명해야 되는 취지로 심판 결론을 내렸나요?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 거는 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마은혁 그 재판관의 경우에 원래 국회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추천을 해왔는데 마은혁 경우에서는 추천서 내용에서 보듯이 그 문면으로 보듯이 그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네, 자,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 박선미 전 최고가 우려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결정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우리 당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 해석과 관련한 이야기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임명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무적 판단의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후회하는 건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변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점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지는 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8명은 중도와 진보, 보수가 각각 3명, 2명 이렇게 균형을 맞춰져 있는데 자,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죠. 그래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명 그리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3명으로 약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이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에 따라서 재판관의 판결에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자, 박선미 전 최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일단 반발을 또 하고 있어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6명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히려 꼼수는 지금 헌재가 부리는 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부린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렸던 거고요. 그들이 한 게 꼼수입니다. 여야 합의가 분명히 있었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고 청문회까지 거치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 공문이 물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거친 3명에 대해서 2명만 골라서 임명한 게 최상목 대행의 꼼수였던 거죠. 대통령은 지금껏 어떤 본인의 탄핵 심판 절차에도 그렇고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번번이 절차상의 시비를 문제 삼고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국회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헌재를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어떤 것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불복 빌드업을 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측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재에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선원 의원,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헌재 이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의 뜻을 내비쳤더군요. 그 윤상현 의원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그 임명이 대단히 유감이다. 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치적 입장이니까요. 네. 평가고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누군가의 말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독재고 헌재가 가루가 돼서 없어질 거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는 한국사 강사 그 전환기 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금 이제 탄핵 반대하는 그 강성 보수층의 네. 지지 그 집회에서 계속 나오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한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그리고 법 절차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법 66조인가요? 66조에 보면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그러니까 뭘 안 한 것에 대해서 권한 침해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안 하면 최상목 대행이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뭐 헌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은혁 지금 재판관이 그렇다면 만약 임명이 됐을 때 네. 헌재가 그럼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주목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지난 2월 3일이죠. 네. 2월 3일에 이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2월 3일이 원래 선고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변론 재개를 하고 이렇게 쭉 미룬 거잖아요.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 다 듣고 탄핵 심판을 종결한 다음에 네. 오늘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아마 헌재 내부적으로는 이 탄핵 심판에는 8인 체제로 간다. 네. 이런 형태의 결론이 좀 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탄핵 심판에는 스스로 회피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 네, 그렇군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